참외는 정말 참 오이일까요? 한국어에서 참이 붙으면 왠지 더 진짜 같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나물, 참깨, 참기름처럼요. 그래서 참외도 그냥 오이의 상위호환, 그러니까 더 달고 더 맛있는 오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참외는 식물학적으로 오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오이와 친척이기는 하지만 아예 다른 종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름입니다. 참외의 참이 정말 진짜 오이라는 뜻이냐고 물으면 이것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말장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참외는 참 오이인가? 그리고 이 노란 여름 과일은 어떻게 한반도의 계절감이 되었나? 먼저 오이와 참외의 관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 다 박과 식물입니다. 박과는 우리가 아는 수박, 호박, 오이, 멜론 같은 덩굴 식물들이 모여있는 큰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이와 참외는 오이속이라는 같은 방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종이 다릅니다. 오이는 학명으로 쿠쿠미스 사티부스, 참외는 쿠쿠미스 멜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친척입니다. 오이가 오이이고 참외는 멜론 쪽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서양 멜론, 머스크 멜론 같은 것들과 참외는 같은 큰 종 안에서 갈라진 여러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오이보다 맛있는 오이라고 하면 언어 감각으로는 귀엽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빗나간 표현입니다. 그럼 이름은 왜 참외일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어에서 참은 종종 진짜, 올바른, 품질이 좋은 쪽의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개가 붙으면 들것, 야생의 것, 또는 덜 귀한 것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참외를 참된 왜, 다시 말해 진짜 오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실제로 옛사람들이 왜라는 말을 오이류나 박과 과실에 넓게 썼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설명처럼 참외의 참이 정확히 어떤 뜻으로 붙었는지는 사전 정보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전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참외라는 이름에는 좋은 왜, 진짜 왜 같은 감각이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오이라는 확정된 어원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보다 더 복잡한 것이 원산지입니다. 어떤 자료는 참외의 원산지를 중국 화북지방으로 설명합니다. 또 어떤 농업 자료는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적습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틀린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동양계 참외가 어디를 거쳐 들어왔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중국 북부나 동아시아 전래 경로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쿠쿠미스 멜로라는 멜론류 전체가 어디에서 생겨나고 퍼졌는가라는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의 기원과 분포가 논의됩니다. 우리가 먹는 참외는 한국의 과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멜론류 이동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왜 이동했을까요? 작물이 길을 건너는 데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고 옮기기 쉽습니다. 덩굴 식물은 비교적 빠르게 자랍니다. 여름 과실은 물기와 당분을 줍니다. 더운 계절에 달고 시원한 과실은 사치품이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먹거리였습니다. 또 멜론류는 지역마다 모양과 맛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길쭉한 것, 둥근 것, 향이 강한 것, 단단한 것, 저장이 나은 것.
사람들은 자기 기후와 입맛에 맞는 과실을 골랐고 그 선택이 다시 품종이 되었습니다. 참외도 그런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의 얇은 껍질, 아삭한 식감, 은은한 단맛을 가진 과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 멜론이 향과 부드러운 과육으로 기억된다면 한국 참외는 아삭하고 산뜻한 여름의 맛으로 기억됩니다. 한반도에서 참외와 오이가 이미 구별되어 있었다는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사 최응열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에 오이 덩굴이 있었는데 갑자기 참외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오이 덩굴에서 참외가 열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박과라고 해서 갑자기 종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이 기록은 식물학 보고서라기보다 기이한 조짐, 이상한 사건을 적은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오이 덩굴에 참외가 열렸다고 놀랐다는 말은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오이와 참외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즉, 고려 시대의 기록 속에서도 참외는 단순히 오이의 좋은 버전이 아니라 따로 알아볼 수 있는 과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외는 여름의 생활 문화가 됩니다. 근대 잡지에는 참외를 두고 여러 지역 명물을 이야기하는 글이 나옵니다. 성완, 평양, 춘천 같은 이름이 등장하고 참외밭 옆에 지은 참외막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외막은 말하자면 밭을 지키고 쉬기도 하는 여름의 작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참외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더위를 피하는 음식이고 길가에서 사 먹는 간식이고 지역의 자랑입니다. 조선 시대와 근대의 사람들에게 참외는 오늘날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과일, 이상이었을 겁니다. 계절이 왔다는 신호였고 어느 고장의 맛을 말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외 이야기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역사, 지역의 역사, 여름의 감각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외하면 많은 사람이 경북 성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절대적인 참외의 수도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성주 참외의 압도적인 이미지는 비교적 현대적인 결과입니다. 1970년대 전후로 시설 재배가 확산되고 비닐하우스와 재배 기술, 유통망이 맞물리면서 성주는 대표 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참외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성주 참외라는 브랜드의 힘은 현대 농업 기술과 시장이 만든 것입니다. 이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전통 과일처럼 보이는 참외가 사실은 기술의 과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출하 시기를 맞추고 선별과 포장을 표준화하면서 참외는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지금도 이동 중입니다. 예전에는 씨앗과 사람이 길을 따라 움직였다면 오늘날에는 저장 기술과 물류가 참외를 움직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과육이 섬세해서 장거리 운송이 쉬운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장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 포장 기술, 선박 수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싱가포르 같은 해외 시장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외의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넓은 멜론류 역사에서 출발해 중국과 한반도의 밭을 지나 고려의 기이담과 근대의 참외막을 거치고 성주의 비닐하우스와 수출 물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외는 참 오이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참외는 오이의 상위 호환이 아니라 긴 이동 끝에 한국의 여름이 된 멜론입니다.